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수면연구학회와 함께하는 수면의 비밀. 벌써 17회차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17회차에는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비정상, 어떤 질환, 병, 이런 거를 조금 더 다루었다면 사실은 오늘은 정상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무엇이 정상일까? 정상수면의 구조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인입니다. 오늘 같이 이 방송을 해주시고 정상수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배은기 교수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은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는 사실은 정상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이고요. 수면의 구조가 이제 무언지 사실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상 수면의 구조 그리고 어쩌면 많이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수면의 기능이 무엇일까, 순기능이 무엇일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요, 이렇게 뭐 아주 학술적이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누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이제 수면에 대한 정상 수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3분의 1을 우리가 수면으로 보내고 있다 이런 말은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인데 우리가 수면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모르고 계셨던 사실을 좀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면이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뭐 수면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막상 정의해 보려고 하면 이게 좀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수면이란 게 단순해 보여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볼 수도 있고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먼저 행동학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를 먼저 보면 우리가 각성 상태와 비교해서는 일단 움직임이 감소하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고 이제 잘 때 하는 전형적인 자세가 있죠.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자는 그런 전형적인 자세가 있고요. 이제 자는 동안에는 의식이 소실이 되는데 이게 병적인 의식 소실과 다른 것은 쉽게 이제 깨어날 수 있다는 이제 가역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자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이런 항상성 조절을 받는다는 이런 대여섯 가지 정도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만으로는 사실 수면을 객관적으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 수면의 연구나 이제 병원에서 수면 질환을 이제 진단을 할 때는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정의하는 수단을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가 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뇌파는 뇌에서 발생하는 그런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검사고요. 이게 각성과 수면의 단계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뇌파를 기본으로 수면을 정의하고 측정을 하게 되고 그런데 또 뇌파만으로는 이게 또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렘 수면 같은 경우는 이제 깨어있을 때 뇌파랑 뇌파만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근전도나 이제 안구 활동을 보는 안전도 검사까지 추가를 해서 종합을 해서 수면을 정의하고 단계를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수면을 측정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뇌파와 근전도, 안전도를 기본으로 하는 수면다운 검사가 가장 수면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다운 검사는 이제 요즘에는 보험 적용이 된 이후에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근전도, 안전도, 뇌파 검사 이외에 여러 가지 호흡을 측정하는 센서들, 또 뭐 자세 움직임을 측정하는 센서들, 비디오 뭐 이런 까지 다원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을 해서 수면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면을 측정을 해보면 이제 수면의 단계가 나눠지게 되는데
나누는데 크게는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렘 수면이라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다시피 이제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급속한 안구 운동이 동반되는 수면의 단계이고요. 그 렘 수면은 이제 그 하나로서의 단계가 되고, 이 비렘 수면은 그 안에서 그 수면의 깊이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1단계는 각성 상태에서 얕은 수면으로 이행하는 단계이고요. 2단계는 얕은 수면, 3단계는 깊은 수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면 이런 수면의 단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한 90분에서 120분 주기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고요. 또 각각의 수면의 단계에서는 활성화되는 뇌 영역들도 다르고 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도 다양하게 다르고요. 그다음에 뇌파의 특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생리학적인 특징들과 뇌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다 달라서 각각의 수면의 단계들이 이런 뇌의 발달과 기능에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면의 구조는 나이에 따라 이제 다양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정상 젊은 성인에서의 수면의 구조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성인이 하룻밤에 한 7, 8시간을 잔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90분에서 120분의 사이클이 한 4번에서 6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그 수면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 보았을 때 렘 수면은 주로 후반부에 집중이 되어 있고 전반부에는 비렘 수면 중에 서파 수면이 많이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렘 수면은 대략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 이런 비렘 수면은 나머지 한 4분의 3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면의 구조는 나이에 따라 이렇게 변화하는데요. 우리가 점점 노년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수면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 수면의 단계들이 균일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서파 수면이라는 비렘 수면에서 3단계 수면이 많이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이런 서파 수면이 노년기에 줄어드는 것이 치매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면을 이제 얼마나 자는 것이 정상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개인마다 다르고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실 본인이 경험을 해보시고 낮에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주무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의학적으로 권고드리는 이제 권장하는 수면 시간의 기준은 정상 성인의 경우에는 7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시간 이상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고하는 그 근거는 여태까지 수면 시간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본 여러 연구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6시간 이하로 주무실 경우에는 적게 주무시면 적게 주무실수록 전체적인 사망률, 뇌졸중, 또 관련 사망률, 당뇨, 관상동맥질환, 골다공증 등의 위험도가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고는 한 7시간 이상 주무실 걸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진짜 일반적인 권고 사항이고, 또 제가 이제 병원에서 수면 질환 환자분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은 이제 만성 불면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좀 이런 수면 시간 자체에 또 너무 집착하셔가지고 오히려 불면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자다가 깨서 시계를 봤는데 새벽 2시고 내가 또 2시간밖에 못 자서 또 치매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시다 보면 또 잠이 달아나고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일반적인 권고 사항이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침실에서는 시계를 치우시고 시간에 너무 집착하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배은기 교수님께서 이제 수면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조금 제가 최근에 경험한 환자분인데, 사실은 최근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나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71세 여자분이셨고,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조금 과장해서 평생 1시간도 나는 제대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몇 시에 주무세요? 그랬더니 이제 취침 시간은 오후 8시고 새벽에 한 2시쯤 나는 깬다. 그래서 그러면 2시 이후에 뭐 하세요? 자다 깨다를 반복을 하는데 계속 이제 오후 11시까지 뒤척이는데 왜 8시에 눕냐 그랬더니 이제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에 깨시니까 아예 조금 일찍 누워 보신 거죠. 그래서 드라마도 못 보고 난 9시 뉴스도 안 보고 빨리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잠을 못 잔다. 그랬더니 이제 같이 오신 남편분께서 아니 내가 보니까 새벽에 6시에도 자고 있던데 다시 아침에 10시에 일어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다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30년 동안 식당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식당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오시면 이제 거의 새벽녘이 되어가지고 한 12시쯤에 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새벽 2시에 자고 10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무려 30년 동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이 일을 그만두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했더니 얼마 안 되신 거예요. 한 1, 2년 정도 되셨죠.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러면 남들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들처럼 자고 깨려고 보니까 어땠을까요? 30년 동안 이렇게 이 시간에 자고 깨는 게 일종의 습관이 되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수면 위상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수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뒤로 밀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시간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드렸냐면 이런 경우는 조금씩 수면 시간을 어느 날 갑자기 새벽 2시에 주무시던 분이 이제는 9시에 자야겠어 해서 9시에 눕는다고 절대 잠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벽 2시부터 천천히 조금씩 당겨서 원하시는 수면 시간에 잘 수 있도록 이제 스케줄을 짜드렸던 환자분입니다. 이처럼 사실은 수면의 문제들은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요. 외래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하루는 주기가 있습니다. 하루의 주기는 자고 깨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축이 되는데요. 자, 우리 생체시계, 인체시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시계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네, 배꼽시계죠. 그래서 배고픈 시간은 귀신같이 이제 배꼽시계, 옛날 어르신들이 배꼽시계 얘기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배꼽시계. 그래서 우리 몸에는 실제로도 이런 장 운동을 하는 거에도 시계가 있고, 뇌에도 시계가 있고, 간에도 시계가 있고, 우리 몸의 대사에도 시계가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일중 주기를 가지고 살아야만, 그 일중 주기가 늘 비슷하게 되어야만 이제 건강한 수면을 할 수 있다는, 배은기 선생님께서 앞에 수면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고 깨는 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이제 논문에서 조금 발췌를 해왔는데 이런 겁니다. 자연적으로 어떤 자고 깨는 것,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시계 조절인자, 제가 가끔 시계에 태엽을 감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쬐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강력한 수면과 각성의 일중 주기를 조절하는 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배꼽시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 무언가 식품을 섭취하는 시간, 그리고 섭취하는 종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시계가 있는데 그게 뇌에도 있고, 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게 장에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유전자에도, 유전자가 이걸 반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백질도 있고. 그러면 역으로 이러한 생체 시계가 고장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장 먼저 수면장애가 생기죠. 수면장애. 그리고 이 먹는 거잖아요. 먹고 배설하고 이런 주기가 문제가 생기면 흔하게 비만.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일중 주기가 비만이랑 관련이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뇨도 역시 어떤 대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뇨,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울증도 사실은 이런 일중 주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고, 정신과적인 조울증 이런 것들이 생체 리듬이 깨졌을 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체 시계를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 뭐 여기 어려운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루틴을 만들어서 나의 건강한 루틴을 잘 지키고, 그리고 생선류,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들, 그리고 씨앗이나 견과류, 콩류, 치즈 이런 것들이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 같은 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잘 적당하게, 물론 과하게 드실 필요는 없고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이 생체 시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깨고 잘 자는 것, 이러한 일중주기를 잘 유지하는 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빛, 무엇보다 중요한 게 햇빛을 많이 보는 것, 건강한 빛을 보는 것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이러한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음식들을 적절히 섭취해 주는 것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주는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선생님도 외래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잠을 못 자면 대부분 왜 오시냐면 뭐 약을 타러도 오시고, 근데 저는 많이 경험하는 게 나 이렇게 잠 못 자는데 나 무슨 병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면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수면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면 그러면 나는 잠을 못 자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가 봐 라고 너무 앞서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지는 않고, 수면의 기능을 잘 유지하는 데에 수면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면이 중요하다 정도의 메시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수면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수면은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면을 매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수면이라는 게 우리가 매일 하는 활동이긴 하지만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온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그냥 단순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냥 뭐 피로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뭐 에너지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 뭐 학습과 기억에 관여한다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지만 사실 뭐 구체적으로 이제 증명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유명하신 몇몇 분들이 본인들은 하루에 4-5시간만 자고 일을 해도 뭐 생산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이상 자는 사람들은 이제 게으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수면 연구계에서는 악명 높으신 이런 분들이 몇몇 있었죠. 예, 그런데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냥 본인들은 그 인구의 몇 % 안 되는 잠을 조금 자도 괜찮은 숏슬리퍼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 뭐 대처 여사 같으신 분들은 또 말년에 치매로 고생하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그 치매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1964년에 그 미국의 17살짜리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사이언스 페어를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해서 유명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무려 11일 동안이나 깨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 저명한 수면 연구자까지 이제 초대를 해서 같이 이제 수면 박탈을 했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눈의 초점이 흐려지고 기분도 나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뭐 환각을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기록을 했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길게 잠을 안 자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루 이틀만 밤을 새도 뭐 이런 증상들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느껴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을 일단 박탈을 하면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로 봐서는 수면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겠죠. 굉장히 충격적인. 네.
근데 다행히 이 학생은 젊을 때 해서 그런지 네. 뭐 아주 영구적인 무슨 신경학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말년에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뭐 행여라도 이제 네. 들으시는 분들이 네네.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네, 이 이후에는 요즘에는 기네스 기록에도 뭐 이렇게 뭐 최장 시간 잠을 안 잔 사람 이런 건 아예 항목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건강에 매우 악영향을 미치는 게 네네. 너무 확실히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기네스 네네. 기록도 이제는 뭐 아예 삭제되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실험은 누군가 이제는 따라해볼까봐 몹시 걱정되는. 이제는 네, 이런 절대 실험은 따라하시면 하시면 안 되고 네. 그거를 이제 문헌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이게 일광절약 시간제라 그래가지고요. 이런 제도를 하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북미랑 유럽에는 아직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제 봄 되면 이제 해가 길어지니까 시간 1시간 늦추고 가을이 되면 다시 당기고 이런 식으로 1시간을 왔다 갔다 조절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올림픽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 옛날 사람이라 네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걸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린 마음에도 시계가 저렇게 바뀔 수 있나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잠깐 했던 서머타임이라는 제도를 아직도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거의 한 15억 명 정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수면 박탈 실험이 된 거죠. 뭐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일광절약제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 일주기 리듬에 교란이 생기니까 수면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뭐 자동차 사고도 늘어나고 심장 질환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기분 변화도 많이 느낀다는 보고들이 이미 많고요. 그래서 미국 수면학회에서는 이 DST가 이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또 뭐 정치적인 또 산업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나쁘다고 해서 뭐 당장 폐지되진 않겠지만 하여튼 이런 악영향이 뭐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수면 박탈했을 때 나쁘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왜 어떤 구체적인 그 분자 생물학적 기전으로 이런 기능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태까지는 그런 실험적인 증거들은 부족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 기법들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이런 실험적인 증거들도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게 불과 뭐 10년도 안 된 연구인데 이때 이제 뇌에도 림프계가 있다. 예전에는 뇌에는 림프계가 없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뇌에도 림프계가 있고 수면 시에 이 림프계를 통해서 그 뇌의 각성 중에 쌓였던 그런 뭐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뇌의 찌꺼기들이 청소가 된다라는 게 밝혀져서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 결과로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쥐에서 수면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 뇌가 뇌척수액이라는 액체에 쌓여 있는데 각성 시에는 그 뇌척수액 공간이 이렇게 넓지가 않은데 잠을 자게 되면 그 뇌세포 사이사이로 이런 액체들이 스며들어오면서 그 공간이 60% 이상 늘어나고 그때 이렇게 그 뇌에 쌓인 부산물들이 청소가 된다라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면할 때 이런 수면이 뇌를 청소하는 시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물질들이 수면 시에 이제 씻겨 나가니까 또 치매 발생에도 수면이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치매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수면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뇌에 쌓인 부산물들을 청소하는 것은 또 뇌 기능의 한 가지일 뿐이고요. 그 외에도 뭐 수면의 기능은 뭐 피로 회복이라든지 뭐 학습과 기억, 기분 조절, 이 코로나 시대 중요한 면역 조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수면은 정말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물과 공기처럼 이제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상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다들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날 때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위한 시간은 따로 꼭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무슨 학술 연구는 아니고 최근 뉴스에 있길래 한번 따와봤는데요. 그
필립스라는 대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수면 관련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거의 최하위고요. 수면이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또 수면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그걸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본인의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근처 수면 클리닉을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이제 저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에 18회차에 대한수면연구학회와 함께하는 수면의 비밀 파헤치기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